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등 군사 개입을 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시사하는 등 중동 지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 3,000선 밑에서 출발, 짙은 안개 속에 갇힌 우리 증시인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날씨와는 사뭇 다르게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오늘의 업종과 테마들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이란이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정유와 천연가스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 아래에요. 천연가스와 해운주들 그리고 정유주들까지 맑은 날씨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에도 주가에 계속해서 파란 하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요. 풍산과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주에도 오늘 다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인데요. 오늘 4가지 특징주 모두 뜨거운 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고요. 최근 인공지능과 스테이블코인 부각에 따라 계속해서 주가에 햇살이 비쳤는데 이 개장 전 나온 증권가의 낙관적인 보고서에 오늘 더욱 햇살 쨍한 날씨 나타났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인데요. 지난주 최대 주주가 미국 헤지펀드로 바뀐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개장하고 주가에 폭염이 내려졌습니다.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다음 특징주 2가지도 보겠습니다. 넥서스인데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 주가에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카카오페이고요. 이 카카오페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이 본격화,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핵심 수혜주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22일 이란 국영 프레스 TV에 따르면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회가 의결했으며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로 대부분 대형 유조선이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한다. 그만큼 이란의 통제가 가능한 해상 요충지로 꼽힌다. 실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조금 더 세세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일리 아스탁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 나와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3,000피가 좀 무너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대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사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는 우리 경제 전반에서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몇 년 전, 한 3년 동안 계속 바닥을 향해 가서 경제 성장률도 거의 뭐 1%대까지 뭐 추락을 한 상태였죠. 바닥에서부터 우리 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그런 것들을 지수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바닥에서 이제 겨우 고개 좀 들어 3,000P를 겨우 한 번 밟았는데 여기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투자자들도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 한국 원화 자산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물론 삼성전자가 파란불을 켜고 있더라도 이중주인 SK하이닉스가 빨간불로 전환되면서 시장을 견인해가고 있고, 다른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지금 대세에 따른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 띄고 있고요. 일단은 큰 우려 없이 저희 시장 대응 잘 해나가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희 또 시장 전략 데일리아 스탁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저희 오늘 준비해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아 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AI 반도체입니다. 오늘 과기부에서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이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요. 사업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전해집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파트너님이 이 테마 가지고 와주셨고, 네이버, 카카오, 코난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오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K 콘텐츠 준비해 주셨는데 매주 데일리아 스탁에서 팔로우 해드렸었던 테마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관점 준비되어 있으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 반도체입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AI나 컨텐츠나 모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말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정책 수혜주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I 분야는 지금 투자가 제일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투자가 좀 늦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 AI 시장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위한 반도체, 즉 하드웨어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하드웨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건 엔비디아죠.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 주는 건 우리나라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지금 멀찌감치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은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장에 제대로 정책적으로 또 경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SK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지금 시장 내 가장 핫한 HBM3를 12단짜리를 엔비디아의 그 독점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가 오늘 개장 초에 마이너스 파란색을 띄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빨간색을 띄고 있네요. 이게 이 저력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제대로 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돈이 모이고 있고 거기서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라는 것. 이런 회사들은 파란색을 띄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가 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저가 매수 하지만 실제로 저가 매수라는 게 무엇인지, 특히 많이 올랐다고만 말하지 왜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공부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기본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기본적 분석을 해서 보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서로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SK하이닉스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하반기 들어서 CXL 반도체 쪽에서도 먼저 상업화, 삼성전자보다 먼저 상업화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장 선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울산에다 AI 데이터 센터를 아주 크게 짓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 반도체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좀 더 달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삼성전자도 조금 힘을 내고 있지만 6만전자 무너지고 다시 한번 또 5만전자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우리 투자자들 많이 좀 실망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파란색을 띠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HBM 시장에서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그 HBM 시장에서 3 분야는 뒤처졌지만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을 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주가가 싸질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재평가될 시기가 머지않았고 지금은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고 말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그 12단짜리 HBM3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필요한 TC본드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TC본드라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기술력만큼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가 만든 TC본드를 주로 SK 하이닉스를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었고 특히 12단짜리 HBM3는 말 그대로 이 한미반도체계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에서는 솔직히 좀 이 한미반도체에 의존한 TC본드를 여기다 의존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공급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화그룹의 한화세미텍이라는 곳에서 이 TC본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솔직히 좀 사전에 이렇게 하면 좀 양해를 구하기도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미반도체 굉장히 좀 말 그대로 우리 그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지금 지난 한 8년 동안 안 올렸던 가격 그 한 28% 정도로 TC본드 가격을 그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이거는 의외적인 일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납품받는 이 공급, 그러니까 엔드 유저죠. 그 엔드 유저인 SK 하이닉스에게 공급처인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하청업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가격 인상을 통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상주하고 있는 유지보수 인력을 철수시키면서 이 인력이 다시 가서 일하려면 유지보수 비용을 그동안에 무료로 해줬던 걸 유료화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이런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뭐 한순간에 이제 그 독점 체제였던 이 TC본드 시장을 한미반도체와 그 한화 세미텍이라는 한화그룹 계열사 쪽으로 이 양분하면서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이론상 한미반도체는 매출액의 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엄청난 큰 충격이죠. 주가도 역시나 반토막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더더욱 열받을 만한데요. 한미반도체는 얼마 전에 그 주식 소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요번에 TC본드 4, 이제 HBM4죠. 4를 양산하는 데 필요한 TC본드 4를 미국의 마이크론에도 이 샘플을 납품하면서 미국 마이크론이 이 HBM3, 그러니까 HBM4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SK 하이닉스가 그 비슷하게 이 시장에 엔비디아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SK 하이닉스에 하나만 의존하던 것을 한미반도체가 다각화한다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전장에만 한미반도체 주가가 마이너스 4%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전 방송에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 방송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6%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중간에 중국 업체, 창신 반도체인가요? 중국 업체에게 TC본드를 납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급등했었죠. 장중 한 9만 4천 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만큼 한미 반도체는 이 HBM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TC본드라는 이 장비에 아주 그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이 그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게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그러니까 수입하지 못하도록 그 정책을 트럼프 정부에서 펴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국내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를 대체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죠. 이게 이제 2019년 7월 달 일본 그 아베 수상이 했던 반도체 그 제재
그거에 뭐 21세기판, 그러니까 미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산업은 아마 몰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컸죠. 요번에도 똑같이 한국의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또 소재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 반도체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 반도체를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 띄웠던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인데요. SK하이닉스 일단은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26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2% 조정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회로 보시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저희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요. 네이버, 카카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거든요. 파트너님. 저희 추가적인 대응 방안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 AI 분야의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이상 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 했습니다. 그 말뜻은 임기 4년 동안 100조 원이라는 돈이 이 산업 분야에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분야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분야는 AI 소버린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AI 주권이죠. 네. 우리 주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주권을 갖고 이 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하이퍼 클러버 X라는 이 한국어 기반의 이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소버린 AI라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AI 혁신센터장을 하신 분이 이 대통령실의 이 AI 수석 비서관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 네이버에서 했던 경영 정책들이 고스란히 국가 정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이버 주가가 거의 90도 각도로 막 주가가 오르고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 개별 기업의 사기업의 정책이 국가 정책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가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공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돈을 투자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말 그대로 경기랑 상관없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혜를 받기 때문에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급하게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묻지마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의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이제 AI 정책에 대해서 4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정부가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네이버는 전 고점을 벗기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도 네이버는 흑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이버 자체가 검색엔진 시장 1위로 이미 구글이나 이런 해외 업체들과 해외 거대 빅테크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 회사를 만든 이해진 창업자도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서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카카오. 역시나 네이버를 말하고 나면 카카오를 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가 이 말 그대로 카카오톡 내에다가 카카오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카나나라는 이 뭐랄까요? 카카오 에이전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뭐 올려놨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제 부드럽게 좀 다가서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나름대로 이 토종 AI 업체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인공지능 AI를 학습시키는 데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이건 아직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를 얻고 개별적으로 그 동의하신 분들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이제 AI를 학습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규제가 좀 풀리고 하면 카카오는 나름대로 가장 큰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기반의 이런 그 오픈 AI와 협력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그런 모델을 연말에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카카오에도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카카오는 계열사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자회사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삼성 SD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는 삼성그룹 내 가장 큰 그러니까 IT를 전문하는 회사고 삼성그룹 내 일감뿐만 아니라 삼성이랑 거래하는 업체들의 IT 일감까지 받아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SI 업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삼성 SDI도 요번에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말 그대로 이 대기업들 삼성 SDS하고 LG CNS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LG CNS 주가도 오르고 삼성 SDS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고 그 AI 그 시장에서 실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SDS도 앞에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만큼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이들 업체의 주가 상승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AI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만큼 이 회사들의 몫이 늘어나고 그만큼의 실적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SDS도 LG CNS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삼성 SDS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정부 AI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최선호주로 이제 삼성 SDS 꼽아주셨다라는 점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K콘텐츠입니다. 드라마, 뭐 제작 OTT 그리고 엔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짚어주셨던 K콘텐츠 테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 준비해 주셨을까요? 말 그대로 내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오늘 오전에만 해도 그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이제 파란색을 띠면 AI 반도체나 AI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큰 대세인데 이게 파란색을 띠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여러 번 앞에 방송에서도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테마들이고 여기서 이 종목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쌈지엔터라는 업체, SAMG 엔터라는 회사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적자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에 이 회사가 만든 이 캐릭터를 갖고 만든 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그 개봉을 하고 나서 그게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죠. 왜냐면 거기에 등장한 캐릭터들, 인형들로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 그런데 이 품절 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서 부모들이 그걸 사라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근데 품절주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인형들이 뭐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발 동동 뚫을 만큼 그만큼 히트를 쳤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4분기부터 이 회사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분기 실적으로. 그리고 1분기에는 수익을 어마무시하게 냈어요. 그러면서 쌈지엔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아이템을 캐릭터를 갖고 이 IP를 갖고 진출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 쌈지엔터가 만들어낸 다양한 캐릭터들은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 무슨 그 SM의 그 에스파나 이런 그 아티스트들과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새로운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쌈지엔터의 성장, 이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만큼 너무나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쌈지엔터 스스로도 노력하지만 쌈지엔터와 콜라보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돈을 버는 게 지난번 제가 처음에 여기 그러니까 방송에서 설명드렸을 때가 가격이 2만 원대였습니다. 그때도 적자 기업이었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서면서 쌈지엔터의 주가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났습니다. 2만 원부터 지금 8만 7천 원까지 줄기차게 밀고 올라치고 있죠. 이러다가 곧 있으면 10만 원 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외국계 투자자들도 5% 이상 그 영국계 투자자인데요. 그쪽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그쪽에서 한 5% 지분을 넘게 갖고 있는 걸로 얼마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쌈지엔터가 글로벌리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업체에 투자를 해야 수익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뭐 하이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죠. 뭐 방탄소년단 완전체가 요번에 이제 그 하반기에 컴백을 할 겁니다. 군 다 제대했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나올 겁니다. 이걸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브 실적 1분기에 좋았고요. 2분기엔 더 좋아질 겁니다. 왜? 이런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실적을 분기마다 체크해 보시면서 하이브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엔소프트입니다. 엔소프트 작년 엄청 힘들었습니다. 작년까지 구조조정하면서 주가 많이 하락했죠. 하락한 것이 이번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소프트는 15만 원대부터 지금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 1분기 실적까지는 1분기 실적이 아마 바닥을 칠 가능성이 크고요. 2분기 실적부터는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비용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밀어 올리면 그만큼의 마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수익률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엔소프트는 하반기에 아이언2라는 대작 게임을 예정하고 있고 그 대작 게임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만 좋다면 엔소프트는 새롭게 컴백하는 그런 게임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이 리니지2M이라는 그 게임을 중국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게임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엔소프트는 새롭게 평가받아야 될 게임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K 콘텐츠까지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살펴보는 데일리 아스탁 시간,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 활동 시 공인중개사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임장기본보수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 만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거래 의도 없이 정보 탐색 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임장 크루 증가가 있다. 협회는 임장 시 비용을 받고 거래 성사 시 그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래 성립 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협회는 임장보수제를 비롯 공인중개사 권익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와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중개 전문 서비스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네, 답답한 포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는데요. 21주차 챌린지도 30%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저희 1313 챌린지입니다. 22주차 챌린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총 2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시메스 국내 유일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협력사 쿠팡이 전국 물류 인프라를 확장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오늘 1시를 기점으로요. 지금 플러스권 전환 3%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표 안에는 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강부합권의 성공률 일단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한국콜마입니다. 지난주에도 공략해 주셨고 역시나 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국내 최초 화장품 ODM 기업인데요. 해당 종목 2.66%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22주차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87%입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저희 이제 종목 성공률 좀 집계를 할 때 오전 11시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CMS가 살짝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 성공률 2.87%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첫 번째 CMS부터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CMS의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오전 11시까지는 큰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오후장부터 이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됨에 따라서 시장이 오전장에는 좀 더 약세의 흐름을 시작하다가 2025년도 오늘 이제 9시 정확하게 9시 25분에 저가를 만들었죠. 22,850원 저가를 확인하고 나서 저점을 올리는 상승 흐름,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오늘 1시 15분부터 강한 상승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15분에 1.7%, 20분에 3.38%, 그리고 1.85% 지금 현재도 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4%까지도 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현재 흐름 매우 좋고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 하단 부근에서 상단 부근까지 오늘 하루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강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홀딩하면서 상승 흐름들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장중 3.73%, 그리고 오늘 플러스 2.55%에서 현재 상승폭을 대부분 좀 더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승폭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워낙 강력하게 이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2025년도 1월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 추세,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2025년도 4월부터 강하게 이어졌죠. 이 상승 추세 초록색 선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어드렸었는데 현재에도 상승 추세 안에 있고 2025년도 6월 18일 날 이 삼각 수렴의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이번 주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S 오후 들어서 강한 반등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한국콜마 역시나 이번 주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저희 전략 수정 없이 일단 두 종목 모두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저는요, 이제 월요일이 좀 가장 기다려지거든요. 저희 1313 챌린지 또 장기 포트 점검해본 날이잖아요. 5가지 종목 총 편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 주실까요? 네, 저도 월요일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장기 포트를 한 종목 한 종목씩 보면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리뷰한 시간 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진 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전기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현재 12월 3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장기 포트로 편입을 한 이후에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만들고 나서 2025년도 4월까지는 좀 더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받은 이후에는 이 4월부터는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세를 한번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도록 하면, 자, 2025년도 4월 초죠. 이 저점과 저점 기준. 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도 정확하게 이 상승 추세의 저점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57%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종가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저가를 확인하고 나서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구간 바닥권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추세적인 상승 랠리의 하단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의 단기 조정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종목은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책 공약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이죠.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정말 이 장기 포트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 수익률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신고가 쓴 이후에 큰 폭으로 눌리지도 않았어요. 단기 조정폭 안에서 단기 조정폭도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오늘도 한번 이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현재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죠. 수급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2025년도 6월 12일 날 장중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만들어줬습니다. 반등이 나와줬을 때에도 16일 날 18%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전 거래일 이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고조가 되면서 이 종목, 방산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지만 신규로 공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55,000원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 체크해보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죠. 원전 관련주인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의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168%라는 수익권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간의 조정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1,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41,700원이 어느 가격대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과거에 2025년 6월 달이죠. 이게 6월 달에 어느 가격대였냐? 과거에 2025년도 5월 달 파동의 고점 라인대가 무려 39,000원 라인대였습니다. 이 라인대를 2025년도 6월 11일 날 13%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 고가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39,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42,000원 라인대에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HD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 미포의 경우에는 자, 오늘 이렇게 조선주들이 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가장 강한 종목이 오늘 HD현대 미포라고 볼 수가 있죠. 해운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동반이 되면서 HD현대 미포의 상승세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전에도 상승 랠리가 계속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단기 조정폭이 조금 더 이어졌죠. 이 단기 조정폭은 2025년도 6월 5일에서 전 거래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심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온 만큼 한 차례 건강한 조정을 기간 조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격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 더 크게 늘릴 수도 있었을 법했지만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가격 조정을 대신해서 좀 더 건강한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이
볼린저 밴드의 갈색 선이죠.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서 응축된 이후에 에너지를 모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 좀 더 동반이 돼야 좀 더 유의미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거래량 기준은 2025년도 4월 24일 날 장중 15%까지 급등했던 날의 거래량이 약 200만 주 조금 넘어갑니다. 230만 주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80%, 약 2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이 돼도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편입했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인데요. 태성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도 얼마 전까지 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해냈죠. 그리고 오늘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조금 더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2028년도까지 상승 모멘텀이 지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한 번씩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간에 조정이 나오는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신규 현재 22%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신규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가격대를 잡아드리면 24,600원 라인대 2025년도 5월달 파동의 고점이죠. 그리고 6월달 돌파했던 날의 저항 라인대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과거의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될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4,600원 메모해 놓으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 포트 안에 5가지 종목 추가적인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편출이나 편입되는 종목 없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까지 2자릿수대 성공률부터 크게는 3자릿수대 성공률까지 이뤄내고 있는 저희 1313 장기 포트 챌린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전략 필요한지요. 이렇게 시장 변화 놓치지 않고 좀 파트너님께서 분석해주고 계시잖아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또 유용한 정보들 이 무료교육방 안에서 많이 소개해주고 계신데 함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한 1초에서 2초 정도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무료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시장 분석을 아침 시황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들,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가 어떤 종목들에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기준을 잡아 나가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3월 31일 날 우리 1313 챌린지에서 공략을 했던 LIG 넥스원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절반 흐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현재 166%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2시 10분에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온라인 방송에 대한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2의 LIG 넥스원도 함께 공략하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오늘의 전략 그리고 제2의 LIG 넥스원까지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 시장의 동향부터 꼭 알아야 될 정보들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힌트들까지 얻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22수차 챌린지 또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2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과 서진시스템 2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서진시스템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진시스템의 흐름들을
가장 먼저 잡아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ESS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해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를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나라가 ESS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1위 자리를 선점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이 특히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ESS 저장 장치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서진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2024년도 ESS 전력 저장 장치 부분의 매출이 약 6,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부분들 계시겠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130%가 증가한 수치예요. 그만큼 굉장히 작년에 엄청난 성장세를 만들어냈고요.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추가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ESS 부분만으로도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관련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서진 시스템 실적을 동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ESS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변화된 사업 부분을 통한 모든 부분의 성장과 매출의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자회사를 통한 반도체 장비업, 거기다가 통신 장비, 전기차, 거기다 데이터 센터, 우주 항공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저평가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통신 장비 부분은 바로 다음 달이죠.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쉬어가고 있을 때 정말 저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1월부터의 기준을 잡아보면 12월 말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을 이어온 하락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점, 자 4년도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2025년도 12월 달 기준을 잡아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는 이 하락 추세. 자, 그럼 이 하락 추세를 2025년도 5월 달에 넘겼어요. 자, 다시 한번 그어보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오죠. 이 하락 추세가 2025년도 5월 14일 중순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이 중요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되는 시점이 6월 13일입니다. 이 라인대 지지를 받고 나서 단기간에 반등하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 중에 플러스 2.5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단기간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넘겨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이 종목 19,600원을 기준 잡고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한전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최근까지도 너무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원전은 이제 단기간의 상승 흐름이 좀 더 둔화된 게 아닐까 싶었던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따른 좀 더 수혜를 강력하게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원전 에너지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한다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원전 핵심 기술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주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 부분에 따른 개통 설계를 개발을 했고요. 미국 SMR 상용화 정책에 따른 수혜를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신재생 수소 에너지 사업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5일선을 소폭 이탈을 했지만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라인대에서는 라운드 피겨뿐만 아니라 2025년도 6월 달에 파동의 저점 구간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 10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만 4,900원, 손절가는 10만 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2주차 챌린지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한전 기술 이번 주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오은 이홍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